우원식 의장께 직접 질문하실 기회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방청객분들 중에 손 들어봐 주시면 예.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윤지후입니다. 저는 학교에서 근현대사를 배우며 이번 12.3 비상기업 사태를 보며 역사 속 부끄럽고 답답한 사건들이 되풀이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정책보다는 이념 대립에 치우치고 국민 통합보다는 정치 보복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느끼는데요. 왜 이러한 역사적 패턴이 계속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굉장히 어렵네요. 결국 이제 국가를 운영하는데 국민들에 의해서 선출된 사람들도 있고 그 전에는 선출되지 않고 군사 반란, 군사 구테타 이렇게 해서 권력을 가진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전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국민이 주인이 되는 세상이잖아요. 근데 정치를 하는 사람들 중에 국민이 주인이 되기보다는 내가 권력을 가져야 되겠다. 그런 사적 욕심이 있는 분들이 있는 거죠. 그게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우리나라 해방 과정에 과거에 친일했던 사람들이 그 친일하는 것도 본인의 안위를 위해서, 본인의 권력을 위해서 한 거 아니겠어요? 나라와 민족을 버리고. 그런 사람들이 그 해방 전후사에 많이 다시 권력을 쥐게 되면서 그 뿌리들이 남아있어서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민주주의를 잘 지켜내는 국민이 주인이다. 제가 국회의장이 중립이라고 그러는데 이번 일은 확 나서는 이유가 이건 민주주의를 해치고 헌법을 해치는 일이기 때문에 국회는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고 맨 앞장에 국회의장이 서서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예. 질문한 윤지우 학생은 다 받아들이나요? 동의하시나요? 너무 와닿는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 분 더 받겠습니다. 손 들어봐 주시겠어요? 예.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살고 있는 자영업 하는 사람입니다. 의장님 얼단 모습에 반해서 오늘 신청해서 여기 왔는데요. 지금 대한민국 국가 위기 상황에서 국민들 대부분이 검찰개혁이라든가 아니면 언론개혁 같은 그런 바람이 많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거기 국민들이 원하는 것처럼 좀 강력한 추진력과 국가 대개혁을 바라는 그런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를 원하는데요. 앞으로 조기 대선이 다가올 텐데 혹시 의장님은 대선에 출마하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그런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를 국민들이 뽑아내면 되고요. 저는 제 임기가 26년 5월 29일까지입니다. 제가 국회의장 하려고 굉장히 치열한 경쟁을 치루어서 국회의장이 됐는데 지금 이제 비로소 국회가 이번 일을 거치면서 국민의 신뢰를 조금 받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 신뢰를 국회가 더 크게 받을 수 있도록 역할을 잘 해내는 것, 국민들이 필요한 길을 만드는 일을 잘 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우선 그 일에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 예. 이 질문은 사실 뭐 언론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질문이긴 하죠. 근데 이제 이건 뭐 민감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계엄 해제를 이끌어내신 그 과정에서 국회도 신뢰도가 올라가고 또 우원식 의장님에 대한 개인적 신뢰도도 상당히 높아지고 출마 얘기가 나왔을 때 출마 가능성 얘기가 나니까 뭐 주변에서도 뭐 얘기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예. 강성당원 쪽에서는 우 의장께서는 거기까지만 선은 넘지 말아달라 라는 얘기를 매우 강하게 했던 것으로 보도가 또 됐습니다. 근데 그건 제가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국회의장을 하겠다고 생각하고 선거에 임한 것이고 그렇게 국회의장이 돼서 이제 국회 신뢰도가 좀 높아졌는데 예. 제 임기인 26년 5월 29일까지를 잘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갖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 아까 질문하신 분의 뒤를 이어서 저의 본능을 좀 발휘해서 질문을 드리자면 처음에 그 질문이 나왔을 때 제가 답변을 이렇게 봤더니 아직은 그런 생각할 때 아니다라고 말씀하셔서 대개 이제 그 언론에 있는 사람들이 인터뷰이들이 아직은 하면 언젠가는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이지 말까요? 손석희 앵커님의 이 짓궂음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제 대답은 제 임기는 26년 5월 29일까지다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뭐 내친 김에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시더라도 상황이 그렇게 만들어진다면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도 오래 정치를 했습니다만 가정을 두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다. 예. 아까 제가 가정법 과거 완료라고 질문 드렸을 때도 답변을 하시더니 왜 지금은 안 하십니까? 그러니까 제 임기는 26년 5월 29일까지입니다. 무한 반복을 할 것 같아서 이쯤에서 정리하겠습니다. 뭐 관련된 질문일 수도 있지만 이른바 이제 그 팬덤 정치에 대한 그런 문제 제기는 사실 뭐 쭉 있어 왔습니다. 혹시 의장께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문제 의식을 느끼고 계신지요? 네, 뭐 저는 그런 팬덤이 무조건 나쁘다라기보다는 그 팬덤 정치가 원튼 원치 않든 있는 것이고 예. 지금처럼 양극화가 돼서 막 갈등이 심한 속에는 그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거를 사회 변혁의 동력으로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는 그거는 각자 국회의원들이 그거를 대하는 태도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은 그 관련해서도 후속 질문을 제가 몇 가지 좀 머릿속에 그렸는데 네. 지금 답변하신 것으로 다 가름이 되는 것 같아서 네. 더는 질문을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만 그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일극 체제라는 비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뭐 지난번 총선 때 이제 공천 문제도 시작해서 이제 쭉 그런 얘기가 오지 않았습니까? 이에 대한 문제 의식도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물론 지금 당적은 떠나 계신 상황이지만. 네. 그래서 뭐 제가 국회의장이기 때문에 어느 한 당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평가하는 거는 꼭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면 전직 민주당원으로서 네. 이제 그 지나간 얘기고. 예. 근데 하여튼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일극이 아니려면 다른 사람들이 일극을 만들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속해 있는 당 안에서 예. 세력을 키우고 또 힘을 키우고 이러면서 하는 거지 누구를 비판하는 방식으로 해가지고는 별로 도움이 서로 안 된다. 근데 뭐 이제 현실적으로 지금 민주당 안에서 또 다른 극이 나올 수 있느냐, 일극이 나올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뭐 반론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 안에 역량에다가 맡겨놓죠. 예. 저는 무소속이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잠시 그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 쪽에 빙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원래 제 직업이 빙의하는 거니까요. 예. 탄핵 소추가 된 것만 13번, 시도는 뭐 20몇 번이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번 국회는 합의한 게 한 번도 없습니다. 그게 국민의힘 탓이냐, 윤석열 대통령 탓이냐, 민주당 탓이 있지 않느냐. 뭐 이렇게 양보해서 100번 양보해서 보더라도 양쪽이 다 문제가 있어 보인다. 의장 입장에서 말씀하신다면. 저는 이제 제가 여당 원내대표를 한 적이 있잖아요. 예. 문재인 정부 첫 예. 해. 그때는 합의를 하기 위해서 정말 부단히 애썼어요. 예. 쫓아다녔습니다. 제가 그땐 교섭단체가 4개여서 3개의 교섭단체,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미래당 여기에 원내대표를 아주 부지기수로 만났습니다. 예. 그러면 한 명 한 명 찾아다니면서 설득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거기가 필요한 게 뭐가 있는지 그래서 필요한 거 요구도 받아서 해드리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씩 설득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정 운영의 책임은 역시 정부 여당이 갖고 있는 겁니다. 예. 야당이 숫자가 많은 것도 지금 우리 국정 운영에 주어진 조건이고 예. 그럼 이 속에서 국가를 운영해가 책임 있는 운영 주체 여기서 좀 더 노력을 해야 되는 게 기본이죠. 예. 저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좀 더 많은 노력을 하고 야당의 대표도 만나고 국회하고 소통하고
그러면 야당의 요구도 받아들이면서 이것을 조절해 나가고 그랬으면 상황이 굉장히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 물론 이렇게 아주 첨예하고 부닥치고 여야의 대립이 심하고 하는 데는 야당의 책임도 있고 여당의 책임도 있죠. 그렇지만 많은 책임을 갖고 있는 쪽에서 문제를 풀기 위한 노력을 정말 얼마나 했을까. 예. 그런 점을 좀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빙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라든가 법안이라든가 또 최상병 특검 법안이라든가 이 두 가지 특검은 대통령을 직접 겨냥할 수 있는 특검이기 때문에 정권의 안위하고 바로 직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받기가 어렵지 않느냐라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이제 그건 조사해봐야 아는 일인데 예, 아직까지 뭐 다 드러난 게 아니니까 예. 그래서 그런 걸 밝히자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문제는 그런 견제 장치, 그런 견제 장치가 있어야 예, 대통령도 좀 더 조심하고 국회의 견제는 그럴 때 필요한 거거든요. 예, 국민적 관심이 어디 있는가, 또 야당이 나를 어떻게 공격할 것인가 예. 이런 걸 보면서 이 주의심을 가지면서 국정을 운영해 가야 된다는 거죠. 정치인 특히 이제 국회의원으로서는 마지막 자리라고 하는 국회의장 자리까지 오르셨습니다. 이 날이 오기까지의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람은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김근태 의장. 네. 민주화 운동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분이기도 하죠. 시국사범과 공안사범 46명이 정부의 가석방 조처로 교도소에서 일제히 풀려났습니다. 대략 23일 동안에 10차례 고문을 당했는데 우선 3차례 물고문을 당했고 사실은 87년 6월 항쟁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군사 독재를 서서히 끝내가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네. 국회에서 왜 저 탄핵 소추안 통과될 때 메고 계셨던 넥타이가 바로 이 넥타이죠. 네. 예, 탄핵 소추안 때는 아니고요. 예. 그 계엄 해제할 때, 아 해제할 때. 그리고 두 번째 탄핵 소추안 실패할 때, 예, 예. 그때는 이거 맺고. 세 번째 탄핵 소추안이 가결될 때도 메고 싶었는데 예. 저희 차가 세탁소에다 맡겨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못 메고 예. 색깔이 비슷한 다른 걸 메고 나갔어요. 예. 이 같은 넥타이. 그러니까 그 넥타이 물려받으신 거잖아요. 네. 김근태 선배가 돌아가시고 예. 그 형수, 그러니까 인재근 의원이 네. 넥타이를 여러 개 갖고 와서 음. 그 후배들한테 하나씩 마음에 드는 거 가져가라. 그래서 제가 이 녹색 넥타이를 집었죠. 아, 예. 특별히 그게 마음에 드셨던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원래 민주화 운동을 하다 환경 운동을 한참 했거든요. 그렇죠. 예, 그 5대강을 발원제부터 하옵기도 하고. 예. 저한테는 환경이라는 게 속에 이렇게 상당히 있습니다. 예, 그래서 녹색을 좋아했고요. 예. 네. 그래서 녹색을 고른 거죠. 예. 환경 운동만 하신 게 아니라 자동차 정비업소도 하지 않으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그때는 왜 하셨습니까? 노동운동을 좀 하다가 이제 찍혀가지고 더 하기가 어려웠고 예. 서점을 하다가 그것도 맨날 감시의 대상이고 예. 그리고 나중에는 하기가 어려워졌어요.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어디 취업하기도 어렵고 뭐 서점도 못 하겠고 당분 좀 조용히 지내자. 예. 그래서 친구랑 같이 카센터를 한 적이 있죠. 예. 그 카센터에 무슨 뭐 자격증 같은 거 필요 없습니까? 그래서 친구랑 같이 한 거예요. 아, 친구분이 네, 있으니까. 자격증을 갖고 저는 예. 이제 거기서 주로 빵꾸 떼우고 뭐 라이닝 바꾸고 오일 교환하는 걸 주로 했고. 예. 이거 기본적인 건 다 하셨네요. 네, 뭐 제가 자동차 펑크 떼우는 건 아주 도사입니다. 지금도요. 예. 예. 그 오래 하셨습니까? 한 3년 오래 했어요. 하셨네요. 예. 그거 하다가 이제 6월 항쟁 일어나서 예. 거기에 참여하게 되고. 87년. 예. 예. 하나의 호구지책으로. 근데 굉장히 좀 의외였습니다. 네. 그 카센터는. 예. 예. 김근태 의장으로부터 배운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딱 하나만 꼽으라면 뭐가 있겠습니까? 한 가지만 뽑기가 어렵습니다.
재민지산. 김근태 선배의 그 슬로건 예. 같은 건데, 하여튼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 예. 국민의 생업을 지키는 것이 정치의 가장 중요한 일이다. 김근태 의장의 아이디어예요. 이제는 민주주의를 넘어서서 경제적 민주주의로 가야 된다. 늘 함께 우리와 함께 경제민주화를 지키기 함께 나서는 참여연대. 저희 그 을 지키기 위원회는 크게 보면 을은 이 경제적 불이익뿐 아니라 사회적 불이익 그리고 기본권을 침해당하는 모든 분들을 통칭합니다. 네, 오늘은 아주 기쁜 날입니다. 앞으로 나오세요. 뒤에 계시는 분들도 앞으로 나오세요. 아, 이럴 때 저 국회 정론관에서 사진 한번 찍어보죠. 제가 제일 제 정치하는 데 있어서 제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건 역시 을지로위원회고요. 예, 예. 정말 많은 눈물을 흘리는 분들을 만났습니다. 예. 그리고 정말 정치가 힘이 약한 자들의 가장 강한 무기가 돼야 된다는 게 이제 저의 소신인데 예. 그런 일에 딱 맞는 일이고 저한테는 그 을지로위원회가 매우 중요하죠. 뭐 저희가 아까도 잠깐 말씀 나눴지만 국회의장은 당적을 갖지 않습니다. 네. 예, 중립을 지키라는 뜻이겠죠. 그게 가능합니까?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제 늘 하는 얘기가 예. 중립이라는 게 몰 가치가 아니다. 예. 중립이 대개 이제 국회에서의 운영은 여야 합의를 통해서 운영해 오는데 예, 예. 여야 합의가 안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합의가 안 되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야 되나? 특히나 이제 이번 22대 국회에 들어와서는 거의 합의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 그러면 국회는 그냥 서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어떻게 얘기했냐면 지난번 최혜병 특검을 국회의장 직권으로 할 때 예.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야 합의는 국민적 동의의 표현 방식이다. 여야 합의를 했으면 그건 국민적 동의가 있다고 봐야 된다. 예. 그런데 최혜병 사건이 있고 난 이후 1년 반이 됐는데 국민적 관심에 떨어지지 않고 예. 그러면 국민 대부분이 다 원하고 있는데 예. 합의가 안 됐다고 안 하는 거 이건 난 안 된다고 본다. 예. 그래서 이건 국회의장 직권으로 하겠다. 토론을 멈추고 종결 동의를 표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중립적이지 않다? 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예. 그냥 그 중립이라고 해서 그거를 가치가 없는 걸 생각해서 평균적으로 여야가 합의 안 하면 아무것도 안 한다. 예. 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 국회가 무력화돼 버리죠. 예, 우원식 국회의장과 함께 질문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뭐 인터뷰 때문에 많은 저 정치인들을 만나봤잖아요. 저도 그 말씀에 동의하는 바가 있습니다. 우 의장께는. 예. 언론에서 보면 굉장히 좀 유해 보이시는데 서로 첫 만나서 인사 딱 악수할 때 보면 느낌이 좀 다를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좀 그런가요? 느낌이 좀 싸하다 하는 느낌을 가질 때도 있고. 싸지는 않는데. 예, 그래서 하여간 이게 뭐 요즘 뭐 라면 맛도 뭐 순한 맛, 매운 맛 하긴 하지만 사람한테도 그걸 적용하자면 단지 순한 맛으로 평가할 뿐은 아니다 하는 생각을 가끔씩 했는데 네.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제가 이제 사람들이 그래요. 되게 이렇게 유하고 예. 그리고 부드럽고 그런 건 참 좋은데 네가 센 맛이 있냐? 정치하려면 센 맛이 있어야 되는데 예. 제가 센 맛이 있죠. 예. 이건 예화가 필요합니다. 네, 소시적으로 하면 전두환 대통령 때, 전두환 때 제가 일주기 되든 군대를 제대하고 나와서 81년 5월 달에 그 광주항쟁 일주기를 기념해서 시위를 했어요. 예. 그래고 이제 감옥을 들어갔습니다. 1심에서 1년 받았어요. 그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인데 대개 예. 주범들이 1년을 받았어요. 집행유예 없이 그냥 1년 예, 치료. 예. 예. 그런데 2심에서 광주 민주화운동, 광주 항쟁에 많은 분들이 목숨을 잃었고 예. 그렇게 한 정권과 나는 끝까지 싸우겠다. 예. 뭐 그런 유의 발언을 해가지고 2심에서 3년 받았어요. 아, 그러니까 되게 그 1심에서 받으면 네, 2심에서 조금 깎이는 경우가 더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대부분. 예. 근데 뭐 무려 3배네요. 3배 받았어요. 예. 그래갖고 한 2년 8개월쯤 잘 살고 나왔는데 저희 외조부가 예. 독립운동하신 분이거든요. 예, 알죠. 임시정부 법무국 비서국장을 하다가 김상옥 종로경찰서 폭탄을 투척한 의열단 사건에 폭탄 대준 혐의로 감옥을 갔어요. 예. 근데 그분이 재판을 받는데 구형을 5년을 받았어요. 예. 그런데 이 최후 진술 아주 세게 했어요. 예. 재령 자살 위반. 그러니까 재령을 위반하지 않으면 자살을 할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지고 있다. 뭐 이런 그 최후 진술 때문에 할아버지가 5년 구형에 7년 받았어요. 예.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우리 집안은 최후 진술 때문에 2년씩 더 받는 집안이다. 대를 이어서. 아까 그 감옥 2년 8개월, 7개월, 2년 한 8개월 살았어요. 8개월을 잘하고 나왔습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반어법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감옥에서 그 막걸리 만들어서 드신 분입니다. 본인이 직접. 그거 어떻게 만드는 겁니까? 그거 어떻게 하셨지?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그 막걸리 만드는 법이 쉽습니다. 예. 트리오통 있어요. 세제. 예, 세제로 트리오를 예. 팔거든요. 그걸 다 쓰면 그 병을 아주 잘 닦아가지고 예. 속에 전혀 남지 않게 깨끗하게 닦아서 배가 아프다고 그래서 죽을 받습니다. 배가 아프다고 그러면 죽을 줘요. 아, 예. 그럼 죽을 거기다 넣고 설탕을 좀 넣고 예, 받아 적으십시오. 그리고 원기소. 원기소. 예, 예전에 그거 많이 예, 먹었죠. 원기소 소화제로 많이 먹잖아요. 예, 예. 그걸 한 움큼 집어넣습니다. 그게 발효제예요. 아. 그래서 그걸 꼭 막아놓으면 아, 그럼 쌀 막걸리가 되는 거군요. 쌀 막걸리가 됩니다. 예. 그러면 이제 양말을 깨끗하게 빨아가지고 양 거꾸로 넣고 사발 쭉 짜면 막걸리 한 사발이 나옵니다. 아, 그걸 드시면 그게 취합니까? 그러면 취하죠. 술을 안 먹다 먹으니까. 예. 오늘 질문들 두 번째 시간 우원식 국회의장과의 시간은 막걸리 밀주 제조법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오늘 질문지 여러 가지로 받았는데 특히 지난 비상계엄을 어떻게 넘어섰는지 또 국민들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이런 걸 이제 하나씩 물어봐서 비상계엄 해제하는데 아무래도 국회의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국회의장으로서 그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답변하고 나도 그때를 잘 반추한다는 거는 앞으로 일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겠다 이런 얘기인데 그런 점에서 나도 아주 의미 있는 오늘 그 질문을 받았어요. 질문은 세상을 변하게 하는 출발의 질문이잖아요. 어떤 사회 현상을 변화시키는 과정에 꼭 필요한 게 질문이고
또 그런 질문이 세상을 바꾸는 동력이기도 하고 우리 사회를 제대로 잡아가는데 큰 도움이 되겠다.